청소년, 사춘기 이런 얘기는 사실 사춘기가 무슨 그 큰 벼슬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듯이,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제 참아야 돼요. 참을 인재가 그냥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그때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근데 그 느낌만 가질 뿐이지 아이들은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웃라인을 쳐주기를 굉장히 바라요. 자유를 달라고 큰 소리를 치거든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라고 애들은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이율배반적인데 막 싸우면서도 경계를 딱 지어주는 거, 그게 배우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잘 수업을 해왔었던 친구인데 8학년 때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어긋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반항을 하는 거죠. 항상 제 옆에 붙어서 제 손만 잡고 뭐 이렇게 치마꼬리 잡고, 왜 선생님 왜 제 손만 잡아요? 이랬던 아이였는데 예전에는. 이때는 딱 서갖고 다리도 그러니까 푸딱하게 쓰고 모자를 딱 눌러 쓰고요. 수업 시간인데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 벗으라고 그랬더니 모자를 왜 벗어야 되냐고. 그래서 모자를 지금 교실 안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한국에서는 갔었대요. 안에서 집 안에서 가서 썼는데 왜 못 쓰게 하냐요. 그러면서 애가 뭐 우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너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얼굴이 보이지 않아. 근데 나중에는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자기를 감추고 싶은 시기인 거예요. 그때가 한참 얘기했더니 나중에 선생님 근데요 저 머리를 안 감아서요. 거기 있을 때는 얼굴이 쳐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면 집에 가서 머리 감고 와. 그래서 내가 보냈어요. 집에 가깝거든요, 학교에서. 오긴 어디로 와. 나중에 잡으러 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가서. 그 친구가, 사실 9학년 때는 제 얼굴 못 봤어요. 저만 보면 도망가 다녔어요. 자기가 애를 많이 먹였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11학년쯤 됐나? 걸어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제가 가방이 무거우니까 막 들고 끊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가방을 탁 받는 거예요. 탁 받고 그래서 쳐다봤다. 그랬더니 얘가 그냥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무실까지 가서 교무실을 탁 제 책상에다 놓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12학년 졸업할 때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짐승이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영상을 저한테 이제 8학년 김영순 선생님한테 남기는 말 이러면서 너무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각입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책을 별로 안 읽었다 그러면 대학교 가서도 그 이후에 책을 읽으면서 살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표피적인 이런 책들을 읽는 수준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어떤 깊이를 갖는 책을 읽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많은데 죽을 때까지 그 좋은 책들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굉장한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생들은 깊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그러면서 저 깊이 속에서 연결되고 그 속에 뭔가 이렇게 그 어렴풋하지만 뭔가가 있는 이것들을 찾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 예쁜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 10살, 15살 이때면은요 굉장한 어떤 그 경지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물학적인 조건이 달라지지는 않았겠죠. 그 나이 또래를 대하는 어른들의 마음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 하고 싶어 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억지로 눌러놓고 그야말로 단편적인 것들로 이렇게 몰고 나간다라고 하는 게 또 그렇게 해서 학생이 어떤 성취를 얻을 수 있냐? 그건 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인문학에 정말 깊이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수업이 관찰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판단이 과연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쓴 게 타당한 건지 확인하고, 추론을 해나가는 과정이죠. 결론을 가기까지의 과정이 스스로 끌고 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하나가 다 관찰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기 혼자 내 생각이 이래,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 학문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실생활에 내가 사는 삶과 연관이 돼 있나라는 걸 수학은 사실 해요. 그래서 10학년 때는 주로 하는 게 이렇게 현실과 맞닿아 있는 수업을 하거든요. 인간이 가장 살아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먹거리.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사실 제가 수업하면서도 농사에 대해서 알려주면 자급자족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급자족 인생을 사는데 이거 뭐든 굶어 죽어. 이러면서 제가 애들한테 가르쳐 줬었는데요.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자기가 키워야 하고 하는 방법론적인 것도 모른 채 무언가를 먹는 것과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내가 먹게 되는지를 알고 먹는 인간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 접근하는 가장 기초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달걀을 하나 먹어도 자, 이 달걀을 왜 인간이 달걀을 먹지? 수많은 허구많은 타조알도 있고 오리알도 있고 거위알도 있는데 슈퍼에 가면 파는 거는 다 달걀이잖아요. 원시 인류가 숲을 걸어가다가 토끼 하나 잡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달걀이 그 진짜 고단백의 고에너지를 가진 그런 좋은 식자재를 거저 죽는 거잖아요, 아이를. 그래서 원시인이 숲을 가다가 알을 보면 횡재한 거야. 그 횡재한 알을 먹어봤는데 너무 좋은데 이거 계속 먹을 수 없을까? 그 중에 계속 알을 낳는 새를 만난 거지. 그 새가 닭이거든요. 그 종자를 계속 개량해서 현재의 이제 닭으로 오는 과정까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그 달걀을 어떻게 조리할 것인가. 그 알을 취급할 때 식중독을 같이 이제 건드려요. 살모넬라 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달걀의 영양소를 들어가면서 영양학으로도 같이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위생과 영양, 문화, 역사를 다 들어갑니다.